안녕하세요.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코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갈등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갈등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우리 인간 사회란 게 그래요. 항시 번영이 있으면 또 갈등이 있고, 이게 서로 명과 암으로 엮어지면서 돌아가죠. 또 거기다가 이민정책 이것까지 곁들여서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복잡한 정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세상 사람들이 위험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체자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 등으로 금리 인상을 시켜서 미 연방에서 흡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이 다 그쪽으로 투자하겠죠? 미 국채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 맡겨도 제일 안전하게 맡겨도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위험자산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논리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분류가 언제까지 갈겠냐고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국가의 수도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랬을 때 자산이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것일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겠죠. 전 세계 2만 1000개의 노드가 6개 대륙에 다 퍼져 있어서 그걸 다 핵폭탄으로 무너뜨리려면 아마 지구가 쪼개져야 되겠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로 결국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저는 이 분수령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연방의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제한된 법령에 따르면 5년에 걸쳐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 연방에서만 구매하겠다. 그것도 상황상 장외거래소나 탈중앙 거래소에서 소개받아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시장에서 한 달에 2만 개씩 이런 식으로 구매하겠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하방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굳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 오름과 동시에 이것이 대체 자산으로 되는 것이죠. 위험 자산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융 위기가 오면은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그 시점서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되려 오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갖고 있어야 될 점입니다. 과연 대체 자산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으로 미 경제가 지금 현재 불안해지니까 이제 인플레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도 할 것이고, 혹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그러니 위험 자산에 있는 돈들을 다 국채에서 흡수할 거다. 이게 반대가 된다 이거죠. 위험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문제 아니겠어요? 당장만 해도 무역관세 전쟁이 확대됐죠.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당장만 해도 말이죠. 알루미늄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관세 정장에 대한 협상도 정하지도 않고 무기 연기돼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견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비축 자산이 되면서 대체 자산으로 평가받을 거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하죠? 그 과정에 폭락과 폭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이나 현재의 대세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이낸스 앱에 들어가면요. 밑에 하단 두 번째에 마켓이 있어요. 마켓 딱 누르면 위에 뜨는데 스퀘어라는 게 뜹니다. 그 화면 중간에 공포 탐욕 지수가 항시 뜹니다. 그러니까 50이 기준이라고요. 100 이상으로 가면 이제 탐욕 지수가 되는 거고 강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 이하로 떨어져서 0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약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0과 40 사이가 중립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대세를 우선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거나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공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대세가 강세장이면 롱 포지션을 가져라. 근데 비트코인이 약세장이면 숏 포지션을 가져라. 그럼 비트코인이 중립장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롱 포지션도 갖지 말고 숏 포지션도 갖지 말라. 그거는 기준입니다. 재밌죠? 그 기준을 딱 외우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강세장이면 롱 포지션, 약세장이면 숏 포지션, 그 다음에 중립장이면 안 한다. 물론 안 하는 게 아니고 OTO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건 좀 더 한 단계 진부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대세가 변하기 이전에 시세가 먼저 작동한다고요. 시세가 하락이냐 침체기냐. 그러면 침체기 딱 되면은 이때는 비트코인이 강세장이었다가도 중립장으로 떨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중립장만 알아. 내가 이거 정리해버릴 거야. 손절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세가 더 떨어져서 약세장으로 간다? 그럼 난 숏 포지션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정 구간 중립장일 때 어떻게 하느냐. 시황지수는 먼저 알게 되고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폰으로 알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폰으로 알긴 했는데 이게 좀 늦어요. 항시. 시세로 파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 어떤 포지셔널을 가질 것인지 또 잘못되면 언제 나와야 될 것인지를 알고 투자해야 된다. 알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이든 트레이딩 하는 분이든 가장 기초는 대세에 있다. 그리고 위에 매도세가 있고 밑에 매수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아무리 대세가 있고 시세가 있어도요. 위에 그 매도세가 딱 쳐지면요. 단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밑에 매수세가 있으면요. 바로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점까지 이행하면 판세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판세 분석도 안 하고 형세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전략 수립도 안 하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강세장일 때는 롱 포지션, 약세장일 때는 숏 포지션. 그 중간에 공포지수가 40에서 60 사이에는 차라리 나 안 해. 근데 이제 트레이더가 되면은 그때도 해야죠. OTO 전략도 배워야 되고 OCO 전략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급변 상황에서의 단계별 대책만 수립할 수 있다면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라도 충분히 투자 대책도 될 수 있고 트레이딩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거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오를 거야? 아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지수를 본다 그랬죠? 그 시황지수는 전문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판단해 주는 지수고 그게 떠나가면 공포 탐욕 지수가 있죠? 그거를 위해서 전체가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판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세 판단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건데 트레이딩 스쿨 여러분이라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만 이용하겠다라는 게 필요해요. 심지어 제가 알기에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인데 오직 신규 상장 코인만 노리는 분이 있다고요. 신규 알트코인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돈 벌어요.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오잖아요. 그런 기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기법을 트레이딩 스쿨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 코인유다 김영이었습니다.